기억합니다. 그날 아내가 제게 던진 그 한마디를. 당신은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 집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들을 말이 이건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 아내는 저를 이렇게 대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퇴직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2월 28일 36, 채를 몸담았던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들고 정문을 나서는데 가슴속에선 묘한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서운함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연금이 있었고 30년 넘게 모아온 저축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여생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아니 이젠 퇴근이라는 말도 어색하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케이크까지 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죠. 여보, 나 오늘부로 자유의 몸이야. 이제 매일 당신이랑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웃는 아내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케이크는 왜 사왔어요? 살찌잖아.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긴 아는 건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난 매일 집에 있을 수 있어.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이제 다 해줄게. 아내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집에 있다고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36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퇴직했다고 바뀌지 않더군요.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시끄럽다고? 난 그냥 조용히 서 있었는데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해온 일을 제가 나눠서 하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설거지는 제가 할 거니까 나가 계세요. 자꾸 부엌 어지럽히지 말고. 빨래를 개려고 했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있어요. 손대지 마세요. 청소기라도 돌리려 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기 소리 시끄러워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럼 대체 뭘 하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동선을 피해 다니고 무언가 하려다가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제 작은 서재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책을 보는 척하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영화라도 보러 갈까?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거.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랑 영화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쩌면 아내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근교라도 다녀올까? 날씨도 좋은데. 싫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브런치 카페 괜찮은 데 있던데 우리 한번.
혼자 가세요. 전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마침 딸아이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식사 중에 사위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시고 좀 편하시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긴요.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제 연금이나 축내고 있죠.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퇴직하고 나니까 이 사람 쓸모가 뭐가 있어요? 월급도 안 나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뭘 들은 거지? 손주를 안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니, 그보다 나는 이 사람에게 대체 뭐였던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한테도 짐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나한테. 네, 제 친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은 제가 정말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모욕당한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귀에 박히기 시작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들이 이젠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운동도 안 하면서. TV 볼 거면 본인 방에서 보세요.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친구들 만난다고요? 나가서 또 돈 쓰려고요? 매일, 매 순간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치를 봐야 했고, 밥을 먹어도 눈치를 봐야 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우리 집인데 왜 나는 여기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그래도 노력은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퇴직 후 부부관계, 항혼이혼 예방법, 그런 영상들을 몰래 봤죠. 대부분의 조언이 비슷했습니다.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 해봤습니다. 정말로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정성껏 만들었죠. 여보,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했어.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아내는 식탁을 한번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다시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역국 참기름은 넣었어요. 국간장 양은 맞고요? 에휴, 고맙다는 말은 없네. 결국 아내는 제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다시 냄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평생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아내 몰래 카드 결제까지 했죠. 저녁 식사 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가. 3박 4일 패키지 예약했어.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곳이잖아.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뻐할까 기대했죠. 제주도요. 당신이랑요? 싫어요. 취소하세요. 뭐라고? 당신이랑 여행 가면 재미없어요. 집만 되고 전 차라리 친구들이랑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돈 아까워요. 그 돈으로 전 쓸 데가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짐이구나. 그냥 짐. 5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식당은 아들이 예약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딸의 육아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그런데 대화 중에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매일 집에만 계시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 순간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이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계시니까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눈치 주고 눈치를 준 적이 없는데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씀도 이해는 돼요. 평생 혼자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24시간 집에 계시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죠. 아들의 말에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연금 받으시는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전처럼 벌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이제 우리한테도 짐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딸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잘 드세요. 아버지, 괜찮아. 천천히 먹어.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쓸쓸하더군요. 나는 뭐였을까? 이 사람들한테 36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당직을 섰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제가 벌어서 됐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짐이라고? 쓸모없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을 사랑했던 건가?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것 같았던 그 생각을. 이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60대 황혼 이혼. 이혼 후 혼자 살기. 노년 이혼 재산분할. 새벽 3시까지 검색 결과들을 읽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정말로. 창밖에서 새벽 첫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낼 수 있을까? 제세장, 냉정한 계산, 통장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40년간 모은 돈, 제가 벌어서 아내에게 맡겼던 그 돈, 절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퇴직 전까지 저희 집 재정은 전부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통째로 아내 계좌로 이체했고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고 저축을 했죠. 제 역할은 그저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 시중은행 적금 통장, 잔액 850만 원. 이게 전부야? 두 번째 통장, 저축은행 정기예금, 잔액 120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펼칠 때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모두 합쳐도 3,500만 원. 말도 안 돼. 나는 30년 넘게 모았는데 적어도 2억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가계부였죠. 펼쳐봤습니다. 2018년 아들 전세자금 지원 3천만 원, 2019년 딸 결혼자금 지원 5천만 원, 2020년 주방 리모델링 1,800만 원, 2021년 친정 어머니 병원비 2천만 원, 2022년 아내 명의 적금 별도 관리 4,500만 원. 별도 관리? 마지막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아내 명의 적금. 제가 번 돈으로 아내가 따로 모아둔 돈. 그것도 제게 알리지 않고 통장을 제자리에 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 예상 연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월 145만 원. 145만 원이면 혼자 살 수는 있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원룸 월세 시세, 60대 1인 가구 생활비, 항원이혼 재산분할 기준. 메모장을 꺼내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원룸 월세 4,050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총 약 110만 원. 145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35만 원이 남습니다.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며칠 뒤 용기를 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상담 당일 긴장한 채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제 딸 또래쯤 돼 보였죠. 저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입니다. 변호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폭력이나 외도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협의 이혼이 가장 깔끔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50%가 원칙이고요. 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까지 나눠야 한다고?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제게 남는 건 1,750만 원. 연금도 일부를 나눠야 한다면 그래도 해야 하나?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며칠 후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인 성우 형이었죠. 형은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성우 형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4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나도 했는걸. 근데 말이야, 솔직히 말할게. 이혼하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처음 6개월은 지옥이야. 모든 게 낯설고 외롭고 후회도 돼. 역시 쉽지 않구나.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나는 행복해. 진짜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거든. 눈치 안 보고 구박 안 받고. 너도 정말 힘들면 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랑 베트남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 비울 테니까 알아서 잘 지내세요. 평소 같았으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아내 없는 일주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미리 경험해보는.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돼요. 혼자서 밥이나 제대로 차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두고 보자.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면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파를 썰고 계란을 풀고 라면을 끓이는 그 단순한 행위가 제게는 40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주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공항 가는 택시를 타면서도 아내는 한마디 했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 먹어요. 라면만 먹지 말고 집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사고 치지 마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에 저 혼자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조용하네.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소파에 앉아도 냉장고를 열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첫날 점심시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죠.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밥을 퍼서 먹으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니지.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잖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을 켰죠. 평생
돈 아깝다는 소리를 들으며 시켜 먹지 못했던 중국집 짜장면.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도 내 돈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될 게 뭐야. 30분 후 짜장면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거실 테이블에 앉아 배달 온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그냥 짜장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하지만 그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먹는 짜장면.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TV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보던 아침 드라마 대신 제가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채널을 틀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이었죠. 저녁은 직접 라면을 끓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파도 썰고 계란도 풀고 햄도 넣어봤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만든 라면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끓인 라면. 이게 자유구나. 셋째 날부터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씻고 편한 옷을 입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생 출근하느라 제대로 본 적 없던 아침 공원.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웠구나. 점심은 혼자 동네 국밥집에 가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밥이라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내가 잠깐 여행 중이에요. 아이고, 그럼 이번 주는 자유시간이시네요? 하하, 자유시간.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넷째 날, 용기를 내서 서점에 갔습니다. 평생 쓸데없는데 돈 쓴다는 소리 들으며 책 한 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죠. 서점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요리책, 여행 에세이, 인문학 도서. 그 중에서 한 권을 골랐습니다. 60대,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계산대로 가면서도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내 돈이야. 집에 돌아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고 거실이 내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다섯째 날 저녁, 직접 저녁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삼겹살, 상추, 마늘, 파.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불 조절도 어려웠고 고기가 타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맛있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이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일곱째 날, 일요일 저녁. 아내가 내일 돌아온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비행기.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문자를 읽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아쉬움. 벌써 끝나는구나. 이 평화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제가 직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돈한 공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아니,
오히려 더 편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짜장면, 라면, 산책, 서점, 혼자 구운 삼겹살, 전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이혼하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내가 돌아오면 말할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한 선택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만하자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 4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떨려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어떻게 그 말을 꺼낼 수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힘들었어? 여행은 어땠어? 좋았어요. 당신 없으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역시나 아내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집이 멀쩡하네? 난 또 난장판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청소 제대로 했어요. 구석구석. 일주일 동안 제가 정성껏 청소하고 정돈한 집. 하지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반찬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 뭘 먹은 거예요? 배달 음식이랑 제가 만들어 먹었어요. 에휴, 돈은 또 얼마나 썼대요? 점심시간 아내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진짜 좋았어. 남편 없으니까 천국이더라. 집에 왔더니 그 사람이 집 지키고 있더라고. 걔 같다니까. 하하, 걔라고? 저는 서재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말해야 해.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못해.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빨리 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 리모컨을 들고 있던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말이야.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진심이야. 미쳤어요.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이혼?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60 중반에 무슨 이혼을 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할 것 같아.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나는 안 편했어요?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나도 40년간 당신과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내 인생 바쳤어.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번 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집안일 한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똑같지 않아요. 난 존중받았어요? 난 인정받았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존중받지 못했어. 매일 눈치 보고 구박받고 심지어 촌주들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았어. 아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한 번이라도? 뭐라고요? 난 궁금해. 당신이 나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가 벌어오는 돈을 사랑했는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당신 태도가 달라진 거 다 알아.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나는 이제 연금이나 축내는 사람이라고. 아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해도 돼? 가족들 앞에서? 이제 멈출 수 없어. 다 쏟아내야 해.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여행 간 일주일 동안 난 혼자 살아봤어. 그런데 알겠더라고. 혼자 사는 게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그날 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응,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세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 아빠 힘드셨구나. 예상과 달리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미안해요, 아빠.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늦게라도 결정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아빠도 아빠 인생 사셔야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들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저희는 따를게요. 한 달 후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차가웠지만 재산 분할은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집은 아내가, 저는 현금과 연금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을 나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후련함. 드디어 끝났어. 아니,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1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돌리는 거야? 60년을 살았지만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웃기죠? 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이사한 곳은 역세권 근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평생 살았던 3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작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이불, 그릇 몇 개.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이것밖에 안 되더군요. 이사 짐을 풀면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건가?
첫째 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고, 빨래는 언제 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평생을 아내한테 맡겼구나. 아침 식사는 편의점 김밥과 우유로 때웠습니다.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백반을 먹었고, 저녁은 컵라면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손님, 요즘 혼자 사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단골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밥은 제대로 챙겨 드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밥을 제대로 먹고는 있나? 일주일이 지나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잖아.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삑삑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30분 동안 씨름했습니다. 결국 유튜브를 찾아봤죠. 세탁기 사용법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물 공급 호스, 배수 호스, 세제 투입구, 코스 선택. 이렇게 복잡한 거였어? 1시간 만에 겨우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빨래를 꺼내는데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됐다, 내가 해냈어. 컵라면만 먹다가는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김치, 햄, 라면, 우유, 기본적인 것들만 샀죠. 일단 밥은 지을 수 있어야지.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또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혼밥밥 짓기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까지 물을 넣는다고? 2시간 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질었지만 제 손으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얹고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탁기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소도 제법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네. 저녁 6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틀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너희는? 저희는 잘 지내요. 아빠, 외로우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동네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시니어 기타 교실 수강생 모집. 기타.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시작하지 못했죠.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볼까?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펼쳐봤습니다. 수강료 월 5만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5만원 괜찮아. 할 수 있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타 교실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 언제부터 시작하실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니까. 서툴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삶은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타 교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멋있으시다.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멋있다고. 60대 중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멋있다고.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3개월 차,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연금 145만 원에서 생활비 110만 원을 쓰면 35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마저도 부족했죠. 뭔가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60대 채용, 시니어 일자리. 대부분 경비직이나 청소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나이 무관, 성실한 분. 편의점이라 할 수 있을까?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죠. 어르신,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다 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배우겠습니다. 점주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일하시려는 분 많지 않거든요. 성실하게만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이면 76,960원. 주 5일이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했습니다. 점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물건 진열법, 유통기한 확인법, 청소 방법.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첫날 밤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담배 종류를 헷갈려서 잘못 들였고 도시락 데우는 시간을 잘못 맞춰 태웠으며 계산을 실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주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첫날인데 잘하시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라니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할 수 있게 되었고 계산도 빨라졌으며 물건 진열도 제법 할만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쯤 늘 오시는 택시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드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즘 편의점이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물건도 찾기 쉽고 제가 매일 정성껏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경 쓰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수없이 들었던 수고하셨습니다보다 이 한마디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새벽 4시쯤엔 늘 대학생이 왔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야식을 사러 오는 학생이었죠. 아저씨,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요. 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겠네. 파이팅. 학생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도 새벽까지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도 힘내야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조금씩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기타 교실 첫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동네 문화센터 3층 작은 강의실에 들었습니다. 이미 5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죠.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니까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65세고요. 남편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왔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68세요. 젊었을 때부터 기타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하네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64세고요. 최근에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는데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용기 있으시네요. 멋있어요. 멋있다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타 잡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코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C 코드, G 코드, M 코드. 서툴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습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날 때쯤 손가락 끝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대학생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인스타 하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인스타? 그게 뭔가? 인스타그램이요. SNS요. 아저씨, 이야기 올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며칠간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구경했습니다. 음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사진.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써볼까? 첫 게시물은 제가 만든 저녁 식사 사진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서툴게 사진을 찍고 글을 썼습니다. 64세, 이혼 후 혼자 살기 3개월 차.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도전. 서툴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샵 60대 일상 샵 혼자 살기 샵 새 출발. 다음날 확인해보니 좋아요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 응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최근 이혼하셨는데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글 보여드려야겠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틈틈이 일상을 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기타 연습하는 모습, 산책하며 찍은 풍경. 한 달 후 팔로워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3달 후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하시는 거 정말 멋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 계정 보여드렸더니 힘 얻으신대요. 기타 배우시는 거 대단하세요. 편의점 알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아빠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작은 원룸을 부랴부랴 청소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딸과 손주들이 왔습니다. 6살 손주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집 작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치.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아서 이 정도면 충분해. 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혼자 다 하셨어요? 응. 아빠도 이제 집안일 좀 할 줄 안다. 대단하세요. 진짜.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6살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행복해. 할머니랑 안 살아도 괜찮아요?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 방식대로 살고 있거든. 그게 더 행복해. 그럼 됐어요. 할아버지 행복하면 돼요. 고마워. 정말. 기타를 배운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노래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수업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 발표회 할 거예요. 그동안 배운 곡 하나씩 연주하는 거예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연습곡은 그대 그리고 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작은 강의실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침착하게 첫 코드를 쳤습니다. G, G, M, F. 서툴렀지만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딸과 손주도 와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64세 생애 첫 기타 발표에 마쳤습니다.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이제 믿습니다. 샵 60대 도전, 샵 기타 연주, 샵 새 출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입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존경합니다. 멋진 인생 사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기타, SNS, 손주와의 시간.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고 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집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행복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혼 후 1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은 진실을 지금 저는 제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혼자만의 아침.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이혼 후 1년 6개월.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토스트에 계란을 올리고 커피를 내립니다. 이제는 이것도 익숙합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속도로 오전 10시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 기타를 꺼내 연습합니다. 이제는 꽤 많은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아침 미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30분 연습 후 스마트폰을 켭니다. 인스타그램을 확인합니다. 팔로워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오늘 편의점에서 만난 손님, 사장님 나이에도 일하시는 거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존경스러운 건 당신입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공부하는 당신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샵 편의점 알바, 샵 60대 일상, 샵 서로 존중. 댓글들을 읽습니다. 이 글 보고 힘 얻었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힘낼게요. 아버지한테 이 계정 알려드렸더니 매일 보신대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답니다. 진심을 담아서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통장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145만원, 편의점 급여 150만원, 총 295만원, 월세 45만원, 식비 40만원, 공과금 15만원, 통신비 5만원, 기타 생활비 30만원, 취미활동 10만원, 총 145만원. 한 달에 15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보다 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오후 4시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그럼 뭐 사갈까? 아빠가 오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옵니다. 예전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기다려집니다. 일요일 저녁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사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위가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인스타 팔로우 했는데 진짜 멋있으세요. 제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이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후회돼.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다행이다.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지금 정말 행복해. 어느 화요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그러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뭐 그럭저럭. 전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SNS 봤어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보셨어요? 딸애가 보여줬어요. 당신 달라졌네요. 전 아내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일까? 부러움일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돌아서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목요일 저녁 기타 교실 수업 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5명의 60대가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준호 씨, 요즘 인스타 대박이던데? 나도 팔로우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까? SNS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근무를 시작합니다. 야간 시간 한산한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1년 반 전에 저는 3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통장엔 돈이 더 많았고 아내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15평도 안 되는 원룸에 살고 돈은 반으로 줄었으며 혼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손님이 들어옵니다. 저는 밝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밤샘 근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거 편하게 보세요. 계산을 하면서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이 순간, 이 평범한 순간이 제게는 자유였습니다. 새벽 6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며 벤치에 잠시 앉습니다. 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집은 작아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존중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에 글을 씁니다. 이혼 후 1년 6개월. 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2배가 되었습니다. 존중 없는 삶에서 벗어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샵새 출발 샵이온 후 1년 샵 60대 용기.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의 하루가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돈이 많거나 집이 크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존중받는 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것. 저는 64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